반갑습니다. 김효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율주행과 우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율주행 많이 들어보셨죠? 우버 투자자들 중에는 상당히 자율주행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언론도 그렇고 이 자율주행이 나오면은 뭐 로봇택시가 나와가지고 우버가 망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걱정했죠. 이 우버 이거 바로 이거 주식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팔 정도는 아니다. 우버를 급하게 팔아야 될 정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가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관점에 사실 제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오늘 하는 거는 회계적 관점. 말은 청산유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숫자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자, 목차는 자율주행 소개, 우버와의 관계, 그리고 경쟁자의 위치, 그리고 결론 그렇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자율주행 소개. 자, 이런 자율주행 레벨이 있답니다. 단계가 있어요. 자, 0단계부터 5단계가 있는데 0단계에서 3단계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즉 이런 기술은 사실 운전자 보조 장치죠. 보조 기능이죠. 0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우버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동차 기업들이 자기 차를 만들 때 이런 0단계에서 3단계까지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 회사들의 싸움이다. 근데 4단계, 5단계로 들어오면은 이게 우버의 가장 큰 비용이 뭐예요? 운전자, 인건비가 제일 비쌉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운전자가 없어진다면은 이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이 우버의 그 마켓쉐어를 먹지 않을까, 그런 게 가장 큰 이제 리스크죠. 우리 우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버에게 4, 5단계가 중요한 이유, 방금 말했던 드라이버 인건비, 그리고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만약에 이게 이 회사에서 야, 우리 자율주행 된다, 사람 필요 없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예요? 분명히 사람 없이도 잘한다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법적 책임은 회사에게 있다는 거죠. 법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소송 비용, 문제시 리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비용 문제가 누구에게 가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보험 비용. 이건 기술의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얼만큼 사고가 났냐? 이거는 사실 보험 회사들끼리 이게 사고율이 높으면은 보험 비용이 비싸지겠죠. 자, 그것도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이게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유지 비용, 이게 한 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게 기술은 계속 개발돼야 되고 계속 나아져야 되고 근데 유지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비용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럼 우버가 어떻게 영향을 받냐? 로봇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로봇택시란 게 결국 뭐예요? 운전자 없이 이제 택시를 돌린다 이 말인데, 결국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택시, 우리 우버의 택시 부분에, 모빌리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택시가 된다면 나머지 배달, 트럭 또 이제 영향을 받겠지만, 일단은 이제 택시가 이제 광범위하게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제 직접적인 영향으로 택시만 제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전 가정을 했어요. 왜 이게 내가 전체를 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경쟁자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독과점했을 때, 자율주행 기술이 있다면은 우버도 그냥 잘 만드는 회사에서 차 몇 대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 경쟁자들이 이 기술을 독과점해서 우버의 그 마켓쉐어를 넘보는 것만 가정을 했습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이제 배달 트럭 부분을 이제 분석해서 빼고, 그러면 이제 우버는 무엇을 뺏길 것인가? 이게 이제 3분기 그 매출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작게는 뺏길 수 있는 연간 매출, 작게는 3조, 크게는 6조, 상당한 부분이죠. 그럼 핵심은 뭐다? 이걸 뺏기면 상당히 크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출이다. 라는 점 알아두시고, 그럼 누가 뺏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이 참 재밌는데, 여러분들도 웨이모, 테슬라 다 알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세 개, 나머지는 제가 고른 게 아니고, 이제 이 두 개를 고른 이유가 뭐냐?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고 가장 무서운 라이벌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그럼 웨이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일반인들에게 다 상용화가 됐어요. 이거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사람 없는 택시들이, 무인 택시들이 애리조나 지역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 영상을 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고, 이제 두 번째는 기술력이 1위다, 웨이모가.
그리고 또 매출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이건 제가 이제 인터넷에 있는 자료 가지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웨이모가 점점 기술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기업 가치가 하락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뭐 어떤 투자은행에서 200조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외부 투자자들이 웨이모 지분을 몇 프로 사갔어요. 그러니까 몇 프로 샀는데 이제 몇 프로 사가려면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계산한 바로는 현재 30조밖에 안 된다. 예전에 200조였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웨이모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돈 되는 사업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방금 말했듯이 외부 자금이 투입됐고, 그리고 잠깐 내려가 보세요. 그렇죠. 비싸다. 하드웨어, 뭐 소프트웨어,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싸답니다. 뭐 기술도 비싸고, 뭐 쓰는 하드웨어, 뭐 제품도 다 비싸대요. 그럼 방금 말했던 이제 뭡니까? 피닉스에서 10월부터 이미 상용화가 됐다, 오프닝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술력, 뭐 2007년에는 2009년에 뭐다 웨이모가 1등이다. 제가 뭐 기술자가 아니라서 왜 1등인지는 분석을 안 했어요. 그냥 뭐 1등이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한 겁니다. 웨이모 자율주행 연간 매출 예상치, 이거는 인터넷에 조각조각 제가 있는 정보를 짧게 해서 뭐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핵심 결과적으로 뭐다 우버 매출은 거의 뭐 3조 가까이 되는데 요거는 거의 한 6억 밖에 안 된다. 계산을 어떻게 했냐? 1500은 여기 뭐예요? 일주일 평균 차량 운행. 그러면 이제 1주니까 52주, 1년에 다 52주라 생각하면은 52주 곱하고 50은 뭐냐? 그냥 제가 대충 계산했어요. 이거는 뭐 상당히 이제 여유롭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우버 입장에서 뭐 탈 때마다 50마일을 탄 거예요. 50마일. 50마일이면 뭐 뭡니까? 뭐 한 100km 됩니까? 그러니까 많이 탔을 때 한 번 탄 것도 엄청난 거리를 탔다. 그렇게 계산하고 마일당 이제 비용을 계산해 보면 이제 우버가 뭐 이 정도 되니까 적어도 우버만큼은 계산을 했을 때, 왜냐면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우버보다 조금 싸다고 들었어요. 싸다고 들었는데 우버만큼의 비용을 그러니까 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마일당 1.5불. 그리고 0.1은 뭐냐? 그러니까 진짜 사람 없는 무인 택시만 계산한 거예요. 딱 보시면은 제가 이게 전부 다가 이게 다 무인 택시로 가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이 그 보조 운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는 보조 운전자가 있었고 이제 운전은 안 하지만 이제 비상 상태를 대비해서 10%까지만 완전 무인 상태라고 하니까 이제 10분의 1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로 무인 택시만 봤을 때 계산을 했을 때 6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말하고 싶은 거는 웨이모의 매출 수준은 우버에 비할 바는 안 된다. 그것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웨이모가 그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웨이모의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제 기사고요. 거의 뭐 170조가 떨어졌다 뭐 이런 말인데 거의 뭐 18개월 전에는 200조였대요. 근데 갑자기 30조로 떨어졌답니다. 이유는 이번에 올해 보시죠. 이제 올해 3월에 외부 펀딩을 받았답니다. 외부 펀딩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까지는 구글 알파벳이 이제 모기업이죠. 구글이라 보시면 되고, 이때까지는 구글이 계속 펀딩을 줬어요. 웨이모한테. 자회사니까. 구글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펀딩을 한 거야. 그때는 뭐 기업 가치를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이제 뭐 투자은행이라든지 뭐 애널리스트가 이제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을 때는 거의 방금 말했듯이 200조였는데 이번에 바깥에서 펀딩을 받을 때는 뭡니까? 내가 외부자가 딱 샀을 때는 살 때 지분을 받으니까 지분을 받을 때는 그 가격을 알아야지 뭐 지분을 나누든지 하죠. 그때 외부에서 처음으로 펀딩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기업 가치가 보니까 30조밖에 안 되더라. 그럼 제가 이걸 보고 두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구글의 약간 의심, 구글이 약간 이 웨이모의 그 사업성을 의심하는 게 아닌가. 진짜로 200조짜리 그거 기업이었으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았으면은 구글이 돈이 많잖아요. 구글이 엄청 큰 돈을 퍼부어줬을 텐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 하나랑, 두 번째는 뭐냐? 외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 가치를 봤는데 외부에서 시장이 보는 실제로 내가 얼마에 살래 하고 물어봤을 때는 가치가 30조밖에 안 된다.
결국에 이때까지 시장이 너무 이 기술을 그러니까 높게 이게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그런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테슬라. 이건 뭐 핫한 주식이죠. 이거는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거는 뭐 제가 이거 공부를 하면서 왜 이게 주가가 폭등하는지도 알겠고, 이 기술 사람들이 왜 얘기를 하는 건지도 알겠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쭉 찾아봤습니다. 자, 주가는 이미 로보택시 기술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제 의견이 아니라 테슬라의 이제 CEO 일론 머스크가 이미 이제 그때 예상을 했을 때 그 주가는 이미 로보택시 기술을 반영하고 있어요. 뭐 로보택시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은 이미 그거를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로보택시가 원래는 2020년에 100만 대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된 거는 없어. 근데 뭐 2021년 내년으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니지만 미국 만약에 시작한다면 미국 전 지역이 아니고 일부 주부터 상용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다 한 번에 막 바로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건데 뭐 제가 이제 뭐 문과라서 뭐 기술을 제가 평가할 주제는 안 되고, 엄청난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대요. 엄청나게 그 테슬라 그 소유주들이 운전을 하면서 그 기술 데이터를 다 이제 본사로 보내준답니다. 그래서 그 빠른 기술 향상이 가능하고, 현재 이제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Full Self Driving FSD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운전자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는 기술은 아니에요, 아직. 그리고 로보택시 이전에 차량 공유 서비스를 먼저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적었는데 깜빡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게 로보택시 이전에 차량 공유 서비스를 먼저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 이건 로보택시가 아니라 우버처럼, 그러니까 우버랑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어쨌든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뭐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게 있다, 뭐 개인적인 의문이 테슬라에 아직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했던 테슬라의 주가는 로보택시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 제 근거는 뭔가 한번 봅시다. 옛날에 테슬라 CEO가 이미 말했다는 거죠. 뭐 자율주행 기능,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가 테슬라 기업 가치를 500빌리언, 이게 뭐 500조죠. 500조로 만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기업 가치는 얼마였냐? 40조였어요. 근데 현재 가치를 보면 얼마예요? 현재 가치는 거의 뭐 630조입니다. 630조. 그러니까 40조 때 우리 자율주행 기술, 뭐 차량 공유 기술이 된다면 500조라 했는데 이미 600조니까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보택시를.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삼성증권에서 만들었다는 표인데,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차량 판매 가치, 뭐 소프트웨어 가치, 공유 서비스 가치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큰 게 공유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 뭐 차량 공유가 됐든 로보택시가 됐든 그 가치가 가장, 셋 중에 자동차 파는 것보다 공유 서비스가 더 크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 핵심은 로보택시가 테슬라에게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CEO가 하는 말을 잘 보면은, 이게 이제 최근 2020년 테슬라 CEO가 뭐라 말했냐면은, 상당히 매우 자신 있다, full autonomy. 그러니까 자동차, 무인 자동차 기술, 그게 이제 내년까지 이제 내년까지 뭐 가능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합니까? 바로 미국 지역의 전 지역에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부 주에만 자율주행을 시작하겠다, 그런 말도 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뭐 일론 머스크 상당히 자신이 있고 일부 주부터 시작하겠다. 그리고 방금 이제 전에 아까 말했던 그 데이터를 보면은 테슬라는 51억 마일, 근데 뭐 구글, 알파벳, 웨이모는 2천만 마일밖에 안 되는데, 이제 테슬라가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테슬라가 진짜 뭘 팔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자율주행 하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율주행이 뭔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적으로는 사람이 없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팔고 있는 테슬라에서 팔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물어본 취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율주행이라면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테슬라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다 운전자가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게 사람이 없는 기능이 아니에요. 사람 무조건 있어야 돼. 한번 봅시다. FSD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죠. 현재 기능에는 require active driver supervision, 사람의 그 감독이 필요하답니다. 현재 기능에서는, 현재 자율주행을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운전자가 있는 그런 기능을 사고 있는 거예요. 운전자가,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테슬라 그 기능 중에 운전자가 필요 없다는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뭐 법적인 문제가 됐든 뭐 기술적인 문제가 됐든. 여기도 보시면은 요 오토파일럿이랑 Full Self Driving 기능은 뭘 위해서? Fully Attentive Driver. 그러니까 꼭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기능이 아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어쨌든 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테슬라가 팔고 있는 기능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기능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할 그 질문이 뭡니까? 그럼 나중에는 사람이 없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기능에서 사람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 그런 것도 없어요. 나중에 사람이 필요 없어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테슬라 기술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인 기능이 아니다. 아직까진 아니다. 그리고 방금 아크 인베스먼트에서 이제 뭐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로봇 택시를 할 때 테슬라가 바로 로봇 택시로 바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첫 번째로는 우버처럼 비슷한 사업을 먼저 시작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다음 로봇 택시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우버 입장으로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사실 우버는 만약에 테슬라 네트워크, 택시를,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제 있는 서비스를 하면은 크게 뭐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면 경쟁 상대로 봤을 때는 뭐 리프트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테슬라 차로 운전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만약에 로봇 택시가 된다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운전자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우버의 상당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제가 테슬라는 사실 뭐 아직 뭐 시작한 게 많이 없으니까 이제 아직 불확실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어떤 질문을 하냐? 만약에 그 자율주행 기능을 구매하면은 나중에 자동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냐? 근데 아까 거기 이제 제품 설명서에 보면은 나중에 사람이 없어도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멘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언론에서 떠들고 뭐 기사에서 뭐 얘기를 하는 거랑 제품 설명서에 나오는 게 그 법적인 문제니까, 나중에 뭐 우리가 우리 기술적으로는 나중에 뭐 사람이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랑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랑 그러니까 큰 법적인 차이가 있죠. 뭐 만약에 기술적이라도 나중에 가능할 것인가, 기술적으로 나중에 자율주행이 가능하더라도 언제 가능할 것인지는 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 기능을 산다고 해서 내년에 꼭 될 것이다, 그런 게 상품 설명서에 없어.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예측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뭐 법적인 책임이 없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언제까지 된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버 주주의 입장에서는 테슬라 정도의 고가차를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로봇 택시가 된다면 이거를 다 택시로 운행하려고 할까? 이분들은 돈도 있는 사람들이고, 보통 이제 테슬라 사면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얼리 어댑터 아닙니까? 얼리 어댑터의 특징이 이제 자기 그 물건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과연 내가 좋아서 산 건데 사람들에게 이 택시 타라고 이렇게 할 그런 수요가 많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쭉 알아보고 결론은 뭐냐? 마켓 쉐어, 매출의 변화 추이를 보고 결정해도 무방하다. 뭐 급하게 우버를 지금 바로 팔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미 우버의 이제 모빌리티, 택시 매출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물론 이제 큰 매출이긴 하지만 아직 지금 뭐 미국 하나만 보고 파는 거는 너무 급한 선택이고, 또 코로나 영향으로 뭐 전체적인 수요, 택시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가 낮아졌기 때문에 뭐 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다른 거, 우버의 배달 매출이 우버 택시 매출을 커버할 정도로 계속 큰다면은
뭐 굳이 우버를 팔 필요가 없죠. 왜냐면 뭐 배달은 계속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이제 두 개, 웨이모와 테슬라를 한번 알아봤는데, 웨이모는 엄청난 기술이 있다. 엄청나게 뭐 상당한 기술력으로 거의 뭐 기술 부분에는 선두.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는 이미 상용화가 됐다. 상용화가 됐다는 말은 야, 내가 뭐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지겠어. 그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비용까지 다 감안하겠다 이 말이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 근데 실제 매출은 우버를 뺏어갈 만큼의 그 매출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또 엄청난 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비싸다. 그러니까 비용이 비싼 거죠.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공급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면은 테슬라와의 차이는 이게 웨이모는 이 차 한 대당 이게 몇 억씩 하는 거예요. 몇 억씩. 그러니까 몇 억씩 하니까 뭐 한꺼번에 뭐 몇십만 대, 백만 대 만들 수가 없죠. 왜 위험성이 있고 그 잘못하다가 아무도 안 쓰면은 거의 뭐 비싼 중고차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웨이모의 시장 가치는 하락 중이다. 테슬라를 봤을 때 엄청난 데이터. 왜냐면 이미 이제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본사에다가 쌓아준다. 그리고 비교적 싼 비용. 이제 웨이모에 비하면은 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매우 싸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생산 엄청나게 빨리 할 수 있죠. 이미 공장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만 딱 된다면은 바로 업데이트 한 번으로 로보택시가 가능한 테슬라 차를 이제 바로 공급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아직 상용화된 거는 아무것도 없다. 상용화됐다는 말은 로보택시가 상용화된 건 없습니다. 일부 지역부터 상용화 계획이 있어요. 뭐 아직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될 게 로보택시 공급자의 수요 불확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테슬라 주인들이 그거를 택시로 돌릴 것인가. 로보택시가 된다면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급하게 이제 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켜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결정을 하셔도 무방하다. 그러면 이제 슥 지켜봐야 되는데 뭘 지켜볼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웨이모가 갑자기 기업 공개를 한다는 뉴스. 그러니까 이거를 한다는 말은 기업 지금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웨이모나 뭐 테슬라나 구체적으로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그 자료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테슬라는 뭐 다른 거랑 다 합쳐서 매출을 매겼고 웨이모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랑 다 합쳐서 계산해서 진짜 자율주행 부문에서 나오는 그 뭐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기업 공개를 한다는 말은 그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장 기업이 된다면은 재무 상태를 다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웨이모가 기업 공개를 한다. 그러면 진짜 이 웨이모가 자신이 있나 보다.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 팔로우업 해야 되는 게 웨이모의 서비스 지역 확장, 뭐 피닉스 말고 다른 데도 했다. 만약에 뭐 공항 근처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장했다.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산을 뭐 증가를 시켰다. 그러면은 또 이 자신감이 있고 매출이 증가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뭘 지켜봐야 되냐? 테슬라 웹사이트 이제 자율주행 구매 설명서에 이제 드라이버가 필요 없다. 드라이버가 필요 없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운전자가 필요 없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테슬라가 법적인 비용, 위험 비용을 다 이제 가져간다는 말이죠. 왜냐면 내가 분명히 이제 사람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거기서 사고 나면은 테슬라가 많은 부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켜볼 것은 테슬라의 주가. 방금 이제 이전에 말했다시피 테슬라 주가는 이미 로보택시가 상당히 많은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계획이 변경, 계획이 늦춰진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로보택시가 아니라 우버처럼 비슷한 걸로 간다. 그러면 또 주가의 변동 가능성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한번 제 공부한 내용을 한번 나눠봤고요.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